안녕하세요. 영상 내용이 어렵다는 분들과 공감하기 위해 저도 서울대 의대 전공 강의도 아닌 초청 강의를 유튜브에서 찾아봤었는데요. 네, 역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껐습니다. 가볍게 이번에는 주가 조작 뉴스 기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원대 판 벌리면 전주 기술자 딸깍이 20명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주가 조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옵티머스 사태를 다루면서 주가 조작에 이 조폭들이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헤더파워웨이도 조폭이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 뉴스 기사를 보고 나니까 또 여기도 조폭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공유해 드리면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공유를 하는데, 한두 번 더 올리면 정리하려고 합니다. 형님, 넣어놓은 1억은 어떻게 할 거냐, 며칠 전에 하나 들어간 게 있다, 그래서 이거 의미 없을 것 같아, 새로 판 짜고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바로 조직폭력배가 연루된 주가 조작으로 상장 폐지된 코스닥 업체와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이거 그냥 시나리오 짠 것 같잖아요. 실제 녹취록입니다. 실제로 조직폭력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금감원에 접수가 된 녹취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로 판 짜고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종목에 대한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두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같이 대화하는 사람들 간에 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불화가 생기고 그런 사건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었냐면은, 조폭 A씨가 모회사 주식을 감자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조폭 A씨는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형님에게는 말을 안 한 거예요. 만약에 다른 조폭 B씨도 이거 알고 있었으면 팔았겠죠. 그런데 조폭 A씨가 자기가 먼저 털고 싶어서 그랬는지 B씨에게 까먹었는지 말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자라면 어저께나 얘기를 해주지, 그러면 내가 팔았을 텐데, 근데 갑자기 정해진 겁니다 형님 하면서, 감자하면은 주식 빠지면 판이 빠지니까 다시 걷어가지고 올리면 됩니다 라고 했고, 이제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하냐, 일단 내일 아침에 개파락해서 터세요. 개파락해서 터시고, 감자 나가면은 이거는 아무리 돈으로 막으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주식이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일단 털고서 밑에서 다시 받아서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수익을 보고 나가자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B씨, A씨 둘 다 조폭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래서 물량 터는 거 다 털고 저희도 일부 나갔고, 그러면 이제 언제 시작하냐 하면은, 이제 감자를 하면은 15일 보름 정도 뒤에 임시 주주총회를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확정이 되고 거래 정지되고 그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은 이제 어디서 되냐 하면은 종가에 정산을 해가지고 시초가부터 이제 올려가지고 더블은 갑니다. 아주 이들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A씨, B씨 결국 돈 문제로 서로에게 등을 돌렸다. 그 얼마 전에 이제 헤더파웨이도 그 돈 10억인가 안 줘가지고 그 대표를 살해했잖아요. 노래방에 가둬놓고 혼 좀 내주려고 때렸다가 죽여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조폭 A랑 B씨도 결국엔 돈 문제로 약간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이거 감자 하는데도 얘기를 안 해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의심을 하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사소한 걸로 조금씩 의심이 커지면서 야, 얘랑은 못하겠다 해서 등을 돌리게 되고, 그래서 B씨는 또 어떻게 됐냐, A를 납치했네요. B씨가 결국에 A씨를 납치하고 폭행을 해가지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헤더파워웨이랑 판박이죠. 거기는 이제 대표이사가 나왔었고, 이분은 이제 조폭은 아니었고 박씨였는데 대표이사였고 그 기업 사냥꾼이었죠. 근데 돈을 안 주니까 마찬가지로 그 조폭이 노래방에 가둬놓고 똑같은, 그래서 여기 언급된 회사가 뭐냐, 네오퍼플, 그 다음에 SBM은 상장 폐지가 되었다. 이게 조폭들이 낀 주가 조작의 한 면입니다. 그 주가 조작은 뭐 옛날부터 있었고 뭐 몇십 년 전부터 있어 왔는데, 처음에는 이제 세네 명이 이제 서로 사고팔고 하면서 그랬다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사채업자 전문 조직, 그래서 대형화 조직화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제 원천 소스가 일단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 이제 재료가 없이 올리면은 법에 바로 조사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재료를 가지고 올립니다. 그 이유 없이 올라가진 않고, 그 다음에 사채업자랑 친분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돈을 끌어오는 사람이죠. 명동 사채업자 이런 애들이랑 친한 애들. 그 다음에 설계 기술자를 했던 사람, 그 다음에 검찰은 이제 이 사람들을 쫓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기술자를 했던 이제 K씨에 따르면은, 이분은 이제 넉 달간에 이제 다 6개, 한 달에 한 종목 정도씩 해먹은 겁니다. 이분의 말에 따르면은 이제 그 주가 조작의 큰 축이 하나는 이제 전주, 이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사채업자 또는 돈이 많은 큰손. 그 다음에 해당 회사의 대주주가 끼어 있고, 그 다음에 조작을 설계하는 기술자, 이제 차트 만들고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하는 기술자의 지시를 받는 딸깍이. 이 딸깍이 뭐냐, 마우스 요거 딸깍딸깍딸깍딸깍딸깍 소리 나잖아요. 이거 하는 사람이다. 매수 매도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 기술자가 뭐 사 하면은 따깍따깍따깍 하면 사고, 뭐 팔아 하면은 따깍따깍따깍 하고 팔고 그러겠죠. 어쨌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왜 사이즈가 점점 커졌냐? 이 부동산에서 증권으로 이제 슬슬 돈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도 하나씩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시켜고 여기서 다 차익을 실현하고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보는 사람이 많았다. 이제 재밌는 사실은 대주주 모르는 주가 조작은 없다라고 해요. 대주주가 모르는 주가 조작 없다. 일단 이제 범행 구조도 잠깐 보면은 사채업자가 자금을 대부를 하고요. 자금 조달을 이제 브로커 팀이 하고 이제 대가 지급하면서 작전 세력이 들어가서 시세 조종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사채업자는 이제 회사 경영진에게 돈을 끼워주거나 이대 주주에게 끼워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돈을 빌리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채업자들이랑 이제 인연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판이 벌어지게 되게 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 이제 경영진들이 여기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일반인들은 빌려줄 수 없으니까 빌리다 보면은 이제 도곡동 브로커 팀을 이제 소개를 받아요. 작전 세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작전 세력이랑 사채업자, 경영진 뭐 다 이제 한 팀이 된 겁니다. 증권회사 직원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작전을 합니다. 시세 조정 주문. 네, 1년 3개월. 요건 실제로 이제 있었던 사례인 것 같아요. 벌어들인 돈이 토탈인 것 같아요. 100억 원을 벌였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했던 이제 단장이 말하기를 대주주 쪽에서 또 꾼을 고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대주주에서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주가 조작을 좀 의뢰를 하는 거죠. 고용을 하고 대가를 주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꾼이 그냥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무자본 M&A 같은 거겠죠. 이번에 옵티머스도 이런 것들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직접 주가 조작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M&A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사례들을 다 보면은 대주주가 주가 조작에 직접 개입하는 사례는 여러 곳에서 포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자 K씨 직접 주가 조작 설계를 했던 사람이에요. 경험자는 대주주가 모르는 주가 조작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영화 작전을 보면은 거기도 대주주가 등장을 하잖아요. 거기서 대주주가 먼저 팔아버리죠. 통수를 이렇게 치는데 그래도 지금 단어를 잘 받아내는 게 모르는입니다. 직접 개입하는 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식 소유자에 대해서 주주총회 하면 지분 구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대량 지분을 사들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럼 대주주는 당연히 알게 되겠죠. 그래서 알고서 이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 어쨌든 알기는 아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모를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주가 조작은 사실상 대주주랑 함께하지 않으면은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시세 차익을 얻기 힘들다라고 하는데 이거 왜 그런가 하면은 작전에서 봤던 것처럼 대주주가 자기 보유 물량을 그냥 팍 풀어버리면은 주가가 훅 빠져버리잖아요. 그 대주주라는 게 물량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가장 큰 물량을 던지니까 이 작전 세력을 해도 그걸 다 못 받아들입니다. 다 매수를 하지 못해서 주가가 빠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자기가 팔려고 했는데 자기 전에 먼저 대주주가 팔아버리니까 수익을 못 보죠. 그래서 대주주를 끼고 작전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K씨가 말한 건데 이제 작전 세력이 대주주에게 먼저 접근합니까? 대주주가 작전 세력에게 먼저 접근합니까? 하면은 뭐 작전 세력이 먼저 접근하기도 하고 경영진이 먼저 오퍼를 던지기도 하고, 일반적인 거는 작전 세력이 내가 이렇게 물량을 모았는데 대주주에게 실토를 하면서 이거 좀 작전 좀 할게요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주주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 달라는 거죠. 팔지 말고. 그래서 1만원짜리를 15,000원. 대주주 입장에서도 주가가 올라가니까 일단 좋긴 하죠. 그러니까 중간에 주식을 팔지 말고 들고 있어라 라고 일단 부탁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하는 겁니다. 대가를 좀 주겠죠. 그럼 이제 대주주는 부작이죠. 부작위. 자기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작전대로만 되면 수익금을 주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갔다 다시 제자리로 오면은 어쨌든 자기는 이 수익만 생긴 거고 주가는 그 자리니까 가만히 있음으로써 돈을 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작전 세력에게 먼저 오퍼를 던진 대표도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오퍼를 걸었느냐? 사채를 자주 쓰고 친분이 두터운 이제 CC가 말을 해줬다고 하는데, 코스닥 기업 이제 D사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 보면은 여기 대표이사가 L씨라는데 증권가에 나 좀 빼달라라고 했던 겁니다. 빼달라는 게 뭐냐면은 대주주인데 내가 이제 이거 사업이 좀 안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분을 팔고 싶은데 내가 팔려고만 해도 주가가 이제 요동을 치니까 내가 못 팔잖아요. 팔고 지금 떠나고 싶은데 내가 오는 시세를 못 팔아. 내가 팔려고 하면은 일단 하한가는 맞고서 내가 팔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손에 좀 안 보면서 팔고 싶은데 어떻게 판법이 없을까라고 증권가에 제스처를 취하면서 작전 세력들이랑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사업 정리 의사를 슬쩍 증권가에 던져가지고 근데 잘 나가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연매출 뭐 1,000억대,
순이익 20%, 자산 1,000억 원대 이렇게 있었는데, 자, 결국에는 이제 팔았습니다. 그래서 모 회사에 매각을 했고 대표이사가 바뀌었고 새로운 대표이사 들어왔고 여러 차례 풍문에 들었다가 또 대주주가 다시 한번 바뀌고 뭐 여러 가지 풍문이 있다가 이제 불성실 공시 회사로 주식 거래가 정지,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 헤더파웨이랑도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기사를 가져왔는데 헤더파웨이도 매출이 2016년에 1,000억 대였거든요. 1,000억 대였고 그 다음에 창업자 구재고 전 대표도 이제 좀 팔고 싶다. 그러니까 대주주가 여기 이지엔홀딩스나 제이제 컨소시엄으로 바뀌었다가 또 화성 산업으로 또 한번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정지 판정도 한번 받고요. 굉장히 비슷하고 요 알짜 기업이었다는 것도 여기 뭐 유망기업, 히든 챔피언 굉장히 비슷합니다.